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활의학과 전문의, 스포츠의학 전문의 서울 마디튼튼 재활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희상입니다. 지난번 강의 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호응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김희상입니다. 이나경님 안녕하십니까. 야한즘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목 디스크, 목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미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제가 목 디스크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목 디스크가 발생하는지, 왜 목 통증, 어깨 쭉지, 견갑골, 팔이 왜 저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그 치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행복님 안녕하십니까. 네, 미란님 비 오는 주말에도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했는데, 비 오는 날에도 저희 채널에 오셔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나영님 안녕하세요. 네. 예, 우리 오늘 또 제가 말씀을 꼭 드리려고 합니다.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푸르미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제 강의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금방 눈치를 채셨겠지만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패턴입니다. 목 디스크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 방사통과 연관통이 뭐가 다른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목과 허리가 좋은 운동, 좋은 스트레칭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목과 허리는 좋은 자세로 좋아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쁜 자세, 또 나쁜 운동, 나쁜 동작을 하다 보면 목 통증은 재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생활 습관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감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나경님, 푸르미님, 이영준님, 안경옥님, 윤희님 안녕하십니까 다들. 네. 요 스트레칭 영상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을 한 다음에 정말 약간 거짓말을 못하면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셔서 질문도 하시고 또 상의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분의 케이스를 조금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제 앞에서는 다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써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근육이 긴장되고 뭉침이 너무 심해요. 제 목 기능이 다시 돌아올까요? 장애인이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셨고, 약 12주에서 14주 정도 고생을 하셨고, 회사에서 반나절만 일하면 힘들어지시고, 옷이 무겁고, 머리를 받치는 것이 너무나 힘들며 아침에 눈을 떠서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 그리고 핸드폰도 무겁고 지금 회사를 4주 정도 쉬고 싶지만 그만두고 싶고 모든 걸 때려치고 싶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더 악화만 되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 라면서 굉장히 힘든 그런 마음으로 병원에 내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께 자세하게 여쭤보니 이제 한 1주에서 2주 정도 있다가 좋아지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너무 가만히 있으면 목을 망치겠다 싶어서 또 근육이 빠질까봐 헬스장에서 무리한 운동을 다시 하시고 또 통증이 악화되는 패턴이 반복되셨습니다. 운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멋있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목의 통증, 목의 연관통을 줄이는 거는 좋은 자세와 신전 동작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회사에다 이제 모니터를 위쪽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설치하셨고, 핸드폰도 위쪽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신전 운동도 계속 하시면서 경과를 보기로 했고요. 제 진료실에서 대단하고 특별한 걸 하는 건 아니지만 왜 증상이 악화됐는지, 자세는 어떤 자세가 좋은지를 설명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충주에서 오신 분은 오른쪽 팔이 너무 저려서 잠을 잘 수가 없다 고 말씀을 하셨고, 충주에서는 이 대상포진이라서 예방주사 맞고 약 먹고 했는데 전혀 호전이 없어서 저희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7번 신경이 손상이 돼 있어서 주사치료까지 받으셨습니다. 결국 목 때문에 오신 거의 모든 분들께는 제가 이런 영상을, 병원에 오시면 제가 영상을 틀어놓고 설명을 드리는데,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허리를 세우시고 가슴을 활짝 여서서 견갑골을 뒤쪽으로 한 다음에 아프기 직전까지 고개를 젖혀주는 운동을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꼭 해달라. 이렇게 모든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방송이 끝난 다음에,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목을 굽히지 않고 사나?
사람이 어떻게 목을 굽히지 않고 살 수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너무 맞는 말씀이십니다. 만약에 제 강의를 듣고 하루 종일 목을 펴라는 뜻으로 이해하셨다면 그건 제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목 디스크의 기능은 움직임에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기능은 몸을 받쳐주는 데 있습니다. 목 디스크는 4에서 5kg 정도 되는 머리만 받치면 되는데 허리 디스크는 전체 체중의 60%에서 70%를 버텨야 됩니다. 두 개의 기능이 약간 달라서 목은 1시간에도 500번에서 600번 정도 움직여야 그 혈류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액이 흡수되면서 더 좋은 경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피가 잘 통하는 것처럼 잘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연관통, 방사통이 있는 분들은 생활 습관에서 뭔가 굽히는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면, 스마트폰, PC, 컴퓨터, 공부, 여러 가지 것에서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통증으로 고통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고쳐달라.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신전 운동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는 데 한 30분 넘게 걸렸고 사과에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같은 분입니다. 목이 나으려면 하루 종일 목을 꼿꼿이 세워야 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은 얼마든지 수행을 하시고요. 우리가 몰두해야 되는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우리가 공부나 업무를 하다 보면은 1시간 이상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또 자게 되면은 몇 시간 연속으로 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걸 바꿔달라는 말씀이셨고 요런 분도 계셨습니다. 아니 맨날 신전 동작만 강조하는데 이거 말고 좀 신박하고 기똥찬 치료가 없느냐, 그 좀 영양제 같은 좋은 거라든지 아니면 한 방에 이 통증을 날려버릴 만한 그런 주사는 없느냐. 제가 요거는 정말 죄송하게도 이런 것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치료에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주사 치료를 해서 증상을 줄이고 먹는 약을 통해서 염증을 빼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치료의 우선순위에서는 생활습관 교정이 먼저입니다. 그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사 몇 번 맞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리치료 몇 번 받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활습관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그것을 찾아내는 게 이번 강의의 핵심이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 어깨 쭉지 아픈데 목 디스크라니 너 MRI 찍어서 돈 벌 속셈 아니야? 이건 진짜 아닙니다. 저희 병원은 MRI도 없고요. 엑스레이와 증상만으로도 진단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를 조금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연관통, 목 디스크 연관통의 증상, 연관통과 방사통의 개념이 다른데 연관통의 증상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깨 쭉지가 아프고 견갑골이 아프고 뒤통수에 통증이 있고 두통이 있고 턱관절, 이명, 귓구멍 통증, 가슴 통증이 있고 신전 동작이 잘 되지 않고 눈 주변이나 인후부 통증 등 다양한 증상이 지금 PPT에서 보이는 저 알록달록한 C34, C45 이렇게 써놓은 게 서비컬 3번, 4번 디스크가 찢어졌을 때 또 5번, 6번 디스크가 찢어졌을 때 어떻게 통증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알려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는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견갑골이 아픈데 왜 목이라고 그러나. 근데 우리가 연구나 여러 가지 논문을 해석해 보면은 그 통증이 목에서부터 온 거라는 걸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사통의 증상은 팔로 뻗치는 증상이 굉장히 크고 아주 아픕니다. 눈물이 쏙 빠지게 아픕니다. 이런 이 방사통의 증상은 대부분 환자분들이 다 알고 오시고 이것은 이 3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루아침에 악화되지 않습니다. 연관통이 앞에 보였던 연관통이 항상 선행하고 찢어지고 붓는 그 무수한 반복의 현장에서 반복이 되다가 팔이 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관통이 발생했을 때 이게 목 디스크 초기 증상이구나. 나 조심해야겠다. 나 신전 운동, 나 자세, 나 생활 습관 더 잘못된 거 없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 말미에 퀴즈가 하나 있거든요. 퀴즈 하나 이렇게 낼 테니까 집중해서 보시면은 그 퀴즈 맞추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게 그러면은 연관통이랑 방사통이 왜 생기냐? 이거 제가 사진 한 번 더 보여드리면요. 가만히 이렇게 서 있었을 때 목에 걸리는 이 힘이
영도 했을 때 한 4에서 5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머리통의 무게가 한 5kg 정도 되나 보죠. 근데 이게 60도 정도로, 이렇게 스마트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27.2kg로 들어가는데 한 20kg가 늘어나는 거예요. 1리터짜리 생수병 한 20개를 목에 매달고 있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아니 저렇게 좀 볼 수도 있지 뭘 그래 라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오늘 뭐 하나 보여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PD님 요것 좀 한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사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떤 영상에서 이렇게 설명한 게 있어서 제가 조금 빌리려고 나왔습니다. 여기 사과가 있는데요. 요거를 머리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 나무 막대기 있죠. 요걸 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냥 이렇게 들고 있으면요. 저 이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들고 있을 수 있고, 요렇게 하고 강의 끝날 때까지 들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요거를 한 15도만 잡으면요. 제 손 어떠신가요? 제가 근력이 좋진 않지만 좀 힘듭니다, 벌써. 이게 부들부들 떨리고, 요 다루는 한 10분도 못 버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기울여지면은 더 힘듭니다. 이게 요렇게 들고 있을 때는 손에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는 표현이 적합할진 모르겠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요렇게 숙이면요. 제가 한 10분을 이걸 들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 손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힘이 많이 가해지게 될 겁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굽히는 자세가 목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이해하시기 좀 편할 것 같아서 제가 교보제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는 동작 자체가 디스크를 찢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이다라는 걸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치료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생활 습관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니 그럼 어떻게 고개를 안 숙여? 나 그럼 설거지 할 때도 고개 숙이지 마? 뭐 잠깐 책 읽는데도 고개 숙이지 마?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보면, 첫 번째는 사무 환경입니다. 공부 환경. 이 모니터 높이와 의자 높이를 잘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경추전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경추전만, 요추전만이 두 개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좋은 자세가 됩니다. 야구에서 포수들이 허리를 수그리고 고개만 든다고 그게 경추전만이 되는 게 아니라, 허리도 완전히 펴고 가슴을 열고 고개도 젖혀야 되는데, 이 사무 환경이, 공부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면, 잡히지 못한다면 이게 뭐 하루에도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실 텐데 그게 망가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게 모니터 높이를 충분히 높이고, 저는 벽에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높이고, 의자의 높이도 양 발바닥이 땅에 똑바로 닿을 수 있게 그 정도 높이인 상태에서 등에 쿠션을 받치고 목에도 뭔가에 기댈 수 있는 의자를 사용해서 하는 게 중요하겠죠. 또 수면. 이 잠도 한 8시간 주무시지 않습니까?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일반적으로 주무실 텐데, 연속적으로 쭉 있는 시간에 어떻게 내가 수면 습관을 관리하는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진료실에서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고 일어나서 아프다,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목이 안 돌아간다,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은 그 수면을 되짚어 봐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경추베개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을 꽉 잡아주는 베개는 추천하지 않고, 목을 약간 뒤로 젖힐 수 있는 경추베개가 좋고, 돌침대, 흙침대 이거 좋지 않습니다. 딱딱한 바닥에서 주무시는 거, 이거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를 망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또 흙침대, 돌침대를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위에다가 두꺼운 매트리스를 깔고 누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닥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고, 또 아이 때문에 바닥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통증이 발생한다면 즉시 푹신한 침대를 구매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또 요새 운전들 많이 하시죠. 또 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어려운 분들은 운전을 오래 하시는데, 특히 고속주행으로 길게 하시는 분들은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또 운전이 업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사진에 나오겠지만 허리 쪽에 쿠션을 대고 목에도 쿠션을 대서 이 1시간에서 2시간이 집중하는 시간 동안 목이랑 허리가 편하게 경추전만을 유지할 수 있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 이거 우리가 마음먹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2009년에 KT에서 아이폰을 보급한 이후에 목 디스크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폰에 한번 몰두하기 시작하면 계속 쭈그린 상태에서 보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늘로 이렇게 들어서 특히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스마트폰 볼 때는 이러고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해 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들어주십시오. 네, 절대 허리 숙이고 고개 숙여져 보지 마시고 하늘 위쪽으로 들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유전적인 인자나 이런 거 못 바꾸지만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생활 습관입니다. 제가 이런 신전 동작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허리를 세워주고 이게 요추 전만 곡선이고 경추 전만 곡선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운전할 때도 목과 허리에 쿠션을 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볼 때 이렇게 들고 눈높이에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목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모니터도 높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높여서 약간 하늘을 우러러보게 거만한 자세로 업무를 하실 수 있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경추베개는 이렇게 이 목 뒤쪽 부분을 받쳐서 약간 뒤로 젖힐 수 있게 해야 되고 만약에 에스파파야님 들고 오래 보면 팔 아프시면 약간 엎드려서 보세요.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 읽으실 때도 독서대 같은 거 사용하셔서 좀 위쪽으로 올려서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허리 쪽에 쿠션 받치니까 어떤 쿠션을 사야 됩니까? 브랜드가 뭐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 뒤쪽에 있는 쿠션을 받쳐서 허리를 펴질 수 있는 거면은 뭐든지 괜찮습니다. 또 이렇게 운전하실 때 경추 쪽에 목베개, 허리 쪽에는 이렇게 쿠션을 대서 뭔가에 기대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엉덩이가 자꾸 앞쪽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엉덩이를 뒤쪽으로 쭉 빼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저번에 이 영상 보여드린 다음에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정말 목에 나쁜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목에 안 좋은 스트레칭 몇 개 꼽아드렸죠. 좌우로 막 이렇게 지금 이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거는 뭐 나쁜 예를 시범 보이는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목이 안 좋으신 분들,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이 목 디스크, 목 근육이 네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런 처방을 받아서 목을 좌우로 막 밀어주고 버티고 막 이런 운동을 하면은 디스크가 더 손상이 되며 턱을 이렇게 당겨서 이중턱을 만들어서 턱을 밑으로 당기는 자세도 디스크를 찢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이렇게 힘줘서 버티는 이렇게 버티면서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근육이 담이 왜 결리냐면요. 디스크가 찢어졌기 때문에 주변 근육이 그걸 잡아주려고 약간 뭉치는 현상이에요. 근육이 뭉친 거 맞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디스크에 있는데 그거를 풀어주려고 그 근육에 또다시 힘을 가해주면 디스크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구글에 그냥 목 스트레칭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이 시중에 있는 유명 병원에서 이런 거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목이 아픈 분들은 이렇게 막 좌우로 밀고 옆으로 당기고 스트레칭하고 턱을 이렇게 이중턱 만들어서 이거 옛날에 맥켄지가 신전 운동을 뭐 창시했지만 이런 거 잘못 얘기를 해서 굉장히 비싼 PT사들이 이런 거 막 합니다. 턱 당기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네. 이런 거 하시면 목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이걸 꼭 조심해 주시고요. 이제 병원에 오셨을 때 내가 치료를 어떻게 받나 이런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목 통증이 있으실 때 단순히 디스크만 찢어져 있을 때는 제가 약을 잘 드리지 않습니다. 목 가운데만 아픈 그런 통증은 오히려 좀 갖고 계시면서 이 염증을 느끼시면서 가라앉기를 바라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다만 팔 쪽으로 막 저리거나 찌릿찌릿하게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목 통증도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주무실 정도에는 제가 소염 진통제를 꼭 드립니다. 목이랑 허리랑 똑같이요. 크게 두 개가 있는데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와 경구용 스테로이드 제제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되고 이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소염 진통제 이거는 진통제랑 다릅니다. 소염제는 염증이 있는 부분에 가서 그 염증을 줄이는 거고 진통제는 중추신경계 머리 쪽에서 통증만 없애기 때문에 지금은 소염 진통제를 드시는 게 맞고요. 약국에서도 그냥 살 수 있는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이 있고 전문의 선생님 처방을 받아야 되는 디클로페낙이나 인도메타신 같은 약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속이 쓰리시거나 얼굴이 붓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콕스2 이니비터라는 멜록시캄이나 셀레콕시브 같은 약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약제는 여러분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전문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부작용과 또 신장 수치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맞고요. 저는 가능하면 낮은 용량으로 짧게 염증이 심한 초기에 빨리 복용을 하고 통증이 사라지면 얼른 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주관적인 통증 기준이 10점이 죽을 것 같은 통증이라고 했을 때 5점 이상일 때만 복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경구용 스테로이드 제제는 강력한 소염제이긴 하나 먹는 약보다는 주사치료제가 훨씬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요새는 많이 처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 연관통이 있을 때 이제 물리치료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온열 치료를 포함한 물리치료 같은 것들은 먹는 약이랑 똑같이 몇 시간 정도의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통증을 낮춰주는 요소가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극초단파, 표층열, 심층열 이런 치료가 있는데, 이런 몇 시간이라도 통증을 줄여서 다시 일상생활을 복귀하면서 운동할 수 있게 하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체외충격파 치료도 단순히 연관통만 있을 때, 목이 잘 돌아가지 않을 때, 이 당장 신전운동이 되지 않을 때 주사가 무섭거나 내일 당장 일을 해야 돼서 당장 통증을 줄여야 되는 분들한테는 의미가 있는 치료입니다. 혈류량을 확 증가시켜서 생화학적인 변화로 재생 인자를 포함해서 치유 과정이 촉진되기 때문이고, 가볍게 근육을 풀어주는 도수치료는 의미가 있으나 급성일 때, 팔이 너무 저릴 때 이런 치료를 잘못 받으면 아주 곤란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것도 전문의 선생님의 정확한 진단 하에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받기를 권장드립니다. 이 방사통이 팔이 막 저려서 괴로우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10점 정도의 큰 통증으로 오십니다. 그 애 놓는 게 한 8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통증으로 병원에 오시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주사적인 치료로 통증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게 됩니다. 경막 외의 신경 주사와 또 후관절, 또 내측지 주사들이 있는데, 후관절 주사는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고, 내측지 주사 같은 경우에는 연관통이 있을 때 너무 심할 경우에는 의미가 있고요. 경막 외 신경 주사가 방사통이 심할 경우에, 신경 뿌리에 염증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감소하기 위해서 해주면 좋은 주사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했던 주사들인데, 주사 치료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은 당연히 옳지 않습니다. 횟수를 제한하고 주사 치료한 다음에 충분한 간격을 띄고 통증이 완화되는지 봐야 됩니다. 주사 치료가 끝난 다음에 한 주사 맞으니까 한 80%는 좋아진 것 같아요. 한 20% 정도만 남았어요. 그럴 때도 이 주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정도 진행을 했을 때 증상이 많이 호전되면 그때부터 자세와 신정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사통의 치료는 염증을 줄이는 게 1단계입니다. 염증을 줄여서 신경 뿌리에 있는 염증을 주사 치료와 약물 치료, 또 여러 가지 치료로 염증을 줄여놓고 통증이 좀 완화됐을 때 이런 신전 운동, 좋은 자세를 통해서 마치 다쳤을 때 실로 꼬매듯이 고개를 뒤로 젖히고 좋은 자세를 해서 그 디스크가 서로 맞붙게, 서로 아물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 아무는 동작이 바로 신전 동작입니다. 목 디스크로도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견갑골이나 이런 데가 살짝 아플 때 얼른 신전 동작을 했을 때 그 증상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꼬매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목 디스크가, 지난 영상에 보시면 제가 목 디스크를 팥빵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안쪽에 안꼬가 있고 바깥쪽에 빵이 있는데, 그 찢어진 빵을 붙이는 게 뒤쪽으로 젖히는 신전 동작을 했을 때 목 디스크가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생활 습관과 자세가 근본적인 치료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목통증 환자에서의 신전교육과 자세교육은 이렇게 허리를 세우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지금처럼 가슴을 활짝 연 다음에 턱을 당기지 마시고 치켜들면서 목을 뒤로 젖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걸 하루 종일 하고 있으라고 제가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1시간에 한 10초 정도. 통증이 심하셔서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써오신 정도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30분에 한 번 정도는 알람을 맞추셔서 계속 그 동작을 30분에 한 번씩, 나 신전 운동해야지 하고 반복해 주시고, 모니터 위로 올리시고 스마트폰 고개 숙여서 보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좋아집니다. 물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허리 디스크는 한 1년 반 정도 제가 회복 기간이 걸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디스크가 아무는 기간이. 목은 그거보다 조금 낫습니다. 한 1년 정도면은 찢어진 디스크가 싹 아물게 됩니다. 자연으로 흡수가 됩니다. 근데 뭐 치료 기간은 한 3개월 정도를 보고요. 완전히 아무는데, 조직이 아무는 데는 1년 정도를 보는데, 그 기간 동안만 생활 습관을 좀 조심하시면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본인들이 좋아하는 운동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신전 운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엉덩이를 깊숙하게 넣어서 양팔을 늘어뜨리고 견갑골을 붙여서 가슴을 활짝 펴는 게 중요하고요. 요추 전만 각도를 세우고 경추 전만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맥켄지 운동, 정확히 말하면 맥켄지의 신전 운동입니다. 맥켄지도 여러 가지 오류를 많이 범했는데 그 중에서 신전 운동만이 좋은 운동으로 알려져 있고요. 뭐 15분 간격이라고 써놨지만 1시간 혹은 뭐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진행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포수 말씀드렸죠. 포수는 이렇게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고개만 들고 있는데 이거 말고 허리를 세우고 고개를 젖혀주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추 전만에 대해서 그 포수들이 경추 전만은 유지를 하는데 경추 증후군으로 목 통증으로 진료실에 엄청 많이 오세요. 이 허리가 좋아야지 목도 좋아집니다. 서서 하는 신전 운동, 저번에 허리 때도 말씀드린 거지만 어깨 넓이만큼 발을 벌리고 양손에 손을 댄 다음에 허리를 뒤로 젖히면서 고개까지 뒤로 젖혀주고 5에서 10초 유지한 다음에 숨을 후 한번 내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시는 운동을 1시간에 한 번씩 정도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허리 때 있던 자료를 같이 갖고 왔는데요. 디스크 질환은 반드시 수술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이런 통계로 답을 드려봅니다.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60% 이상입니다. 그리고 변화 없는 경우도 있지만 통증 자체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빨리 줄어들기 때문에 좋은 자세를 하게 되면 이 탈출된 수액이 크게 사라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뭐 조금 더 설명드리면 목 때문에 수술한 분들을 통계를 내봤을 때 전체 수술한 환자 중에 0.7%만 진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였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럼 수술하면 안 되나요? 제가 허리라고 잘못 기재해놨네요. 그러면은 목 수술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기능적으로 의미 있는 근육에서 진행하는 근육의 마비가 있을 때는 그때는 목 수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밥숟가락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들지 못한다. 힘이 빠져서 그럴 때는 얼른 수술을 해야 되죠. 신경 구멍을 넓혀주고 신경이 더 손상되기 전에 그 공간을 박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뭐 내가 헬스를 좋아하는데 이거 헬스를 못한다. 다른 건 다 되는데 뭐 어떤 랩풀다운, 뭐 턱걸이 이런 것만 못한다. 그거는 좀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근육의 진행의 마비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점점 좋아진다면 그거는 좀 지켜볼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의미 있는 근육이 기능적으로 진행하는 마비가 있다면 그것은 조심해야 되고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되고 대소변 기능 장애가 있을 때도 수술이 필요합니다. 또 최소한 6주간의 보존적 요법에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있을 때도 목 수술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퀴즈입니다. 제가 그 퀴즈를 좀 내볼 텐데요. 자, 목이 아프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목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인터넷에 목 통증을 검색한 후 유명한 의사를 찾아간다. 자, 2번, 큰 병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하는 비싼 시술을 받는다. 3번, 서울 마디튼튼의 김이상을 찾아간다. 3번은 딱 봐도 아닌 것 같죠? 네. 4번, 자, 요거 피디님 이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일상생활에서 목을 과하게 굽히는 동작이 많지 않은지 살펴보고 생활습관 교정과 신전 운동을 실시합니다. 비욘디 채널에서 얘기해준 나쁜 운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시청해보고 그래도 호전되지 않으면 가까운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가 상담한다. 몇 번일까요? 네, 4번입니다. 네. 4번입니다. 감사합니다. 4번이죠. 이게 제가 지금까지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어떤 질문에도 제가 이런 식으로 답을 합니다. 혹시 수면 중에 어떠셨어요? 최근에 골프 많이 치지 않으세요? 요새 일 많이 하지 않으세요? 모니터 높이 어떠세요? 스마트폰 어떻게 드세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보십니까? 혹은 뭐
또 뭐 있죠? 공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의자 못 쓰십니까? 경추 베개 쓰십니까? 운전할 때 베개 베십니까? 이런 질문만 진료실에서 계속 물어봅니다. 여쭤봅니다. 여기서 이제 힌트가 나옵니다. 어떤 분은 동생이 한 달 동안 놀러와서 고스톱 치다가 목 디스크가 터졌던 거였어요 라고 실토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바닥 생활을 흑침대가 좋다 그래서 요새는 베개 안 베고 그냥 바닥에서만 한 달 동안 누웠더니 목이 그렇게 아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걸 잡아내야 됩니다. 그걸 잡아내야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잡아내야지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고 치료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완치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중요하게 꼭 말씀드리고요. 처음에 받았던 질문 모음 중에 첫 번째 것만 답을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리고 잠깐만 4번으로 해주신 여러분들,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나영님, 행복님, 이나경님, 그 메린님, 김은숙님, 푸르미님, 또 윤하경님, 이나경님 감사하고요. 요런 생활 습관을 고치고 신전 운동을 하면서 천천히 3개월 정도, 길면은 3개월 정도 천천히 목 디스크에서 해방되실 겁니다. 그 기간까지 눈물 쏙 빠지게 아플 수도 있겠고 정말 불안해서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좋아지는 거를 제가 좋아진다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진료실에서 하시는 질문 5가지가 모두 같은 대답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이 너무 뻐근하고 고개가 안 돌아갑니다. 이런 답을 드립니다. 디스크의 내부 손상으로 디스크성 목 통증일 가능성이 큽니다. 담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상이 크지 않다면 가벼운 치료와 자세만으로도 좋아지겠지만 목의 통증이 견갑골이나 어깨 쪽지로 퍼져나간다면 디스크 내부 손상이 깊다는 뜻이고 이 경우 상당 기간 통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자주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신전 동작을 10초만 하십시오. 통증이 왜 발생했는지 생활 습관 속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 바꿔가면서 고쳐 나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이제 저의 모든 해답입니다. 제가 PPT를 조금 앞으로 돌릴게요. PD님. 요 사진을 그렇게 많이 사진 찍어 가시더라고요. 진료실에서. 제가 요거는 하나 열어놓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허리와 목에 대해서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재활의학과적으로,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거나 질문하실 게 있으면은 이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셔도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재활의학과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듣고 싶은 것들이 있거나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시면 그것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해서 강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받아보죠. 심화수님, 안녕하세요. 목을 옆으로 돌릴 때 찌그덕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도 목 디스크인가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통증이 없고 저림감이 없이 단순 소리만 있다면은 이것은 목 디스크가 아니라 실례지만 퇴행성으로 관절이 약간 두꺼워지면은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에서도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목도 마찬가지로 관절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퇴행성 변화라도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 디스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민성님, 턱을 당겨라라는 말도 있고 턱을 당기는 건 좋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개를 뒤로 젖혀라라는 말도 있는데 평소 자세는 뭐가 맞는 건가요? 경추 전만을 유지하는 자세가 맞습니다. 이 귀의 라인 보면 어깨랑 이렇게 일자로 쭉 떨어지게 허리를 세워주고 고개를 약간 하늘을 봐야 되는 자세가 경추 전만이 자세인데 평소 자세는 경추 전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전 운동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경추 전만, 요추 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목 디스크가 심한 분들은 당장 고개를 뒤로 젖히면요. 오히려 더 통증이 나타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더 팔이 저리고 목 뒤가 더 아픈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젖혔을 때 가슴을 활짝 펴고 고개를 뒤로 젖혔을 때 이 신전 동작에서 목 가운데만 아프다면 그것은 디스크가 아물어가는 신호이기 때문에 약간 참고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젖혔을 때 어깨 축지나 견갑골, 팔 쪽으로 저림감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너무 과한 신전이니 그렇게 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에스파파야님, 우리 몸 중에서 머리가 제일 무겁다는데 맞나요? 글쎄요, 머리가 한 5kg 정도 되는 건 맞습니다. 목 디스크가 버텨야 되는 무게도 그 정도가 되겠죠. 이응님, 만 31세, 목 디스크 진단 1년 차입니다. 현재 1시간가량 일상생활을 수행할 경우 어깨 축지 연관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5에서 10분 정도 누워야 괜찮아집니다. 경막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다시 맞아야 할까요? 첫 진단 당시
손가락까지 방사통이 24시간 내내 지속되었으나 지금은 거의 없죠. 이게 회복된 최선의 상태일까요? 아닙니다. 신경 뿌리의 염증이 굉장히 심해서 경막의 스테로이드 주사로 염증을 확 가라앉힌 상태로 지금 어깨 축지 쪽에 연관통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디스크가 나아가는 중인데 일상생활을 수행한다는 게 어떤 일상생활인지 좀 궁금합니다. 목은 숙이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일상생활일 텐데요. 그때는 어깨 통증이 나타나고 15분에서 20분 정도 누워야 괜찮아요. 아, 고생이 정말 많으시군요. 1년이나 지나셨는데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셔서 신전 운동은 열심히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저희가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생활 속에서 뭔가 하잖아요. 이게 업무를 하다가 이게 나쁜 거라는 걸 알고 있어도 목 디스크 굽히는 동작을 했을 때 디스크가 찢어져도 당장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2, 3일 정도 있다가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던 생활 습관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소파에 너무 푹 앉아있진 않는지, 목을 너무 이렇게 운전 같은 걸 오래 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꼭 염려해 보셔야 되고요. 회복된 상태 최선 아닙니다. 만 31세시면은 더 많이 좋아지실 수 있고요. 신전 동작 꾸준히 하시고 생활 속에서 굽히는 거를 최대한 피해 보면서 경과를 봤으면 하고요. 이 정도로 1시간 만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나타냈다면은 요거는 전문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1년 동안 병원을 많이 안 다니셨을 수도 있는데요. 보통 3개월 안에 대부분 통증이 좋아지기 때문에 요 이응님은 한번 가까운 전문 선생님께 상의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취금님, 저는 자고 나면 어깨 축지가 아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활 습관 속에서 수면을 중요하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베개가 너무 높진 않은지 혹은 안 베고 주무시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낮은 경추베개가 좋고요. 흙침대, 돌침대, 바닥침대 좋지 않습니다. 푹신한 침대에서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이 좋고요. 모로 주무시는 거 좋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모로 주무셔야 된다면 낮은 베개로 척추 라인을 잘 유지한 상태에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베개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으시군요. 양념게장 쿠폰님, 행복님, 강나영님, 강나영님 베개를 안 쓰는 것도 안 좋습니다. 베개를 안 쓰게 되면은 더 안 좋습니다. 낮은 베개를 쓰시는 걸 권해드리고 낮은 경추 베개를 쓰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메밀 베개는 메밀을 안에 넣은 베개겠죠. 그것보다는 경추 베개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목 베개는 아마 경추 베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사진 속에 이렇게 보이는 요런 류로 저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경추 베개를 하면요 한 1, 2주 정도는 되게 불편해요. 목이 더 뻐근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점점 적응이 될 겁니다. 장비님, 경추 전만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목을 가만히 있으면 전만이 되는 건가요? 경추 전만이라는 거는 제가 저번 영상 때 보여드렸는데 C자 형태로 이렇게 되는 게 경추 전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과하게 위쪽으로 쭉 올려보겠습니다. 네. 여기 죄송합니다. 선생님 여기 화면 좀 보여주시죠. 이 정상 목의 커브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C자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 앞으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전만, 배 쪽으로 앞으로 요추도 앞으로 튀어나오듯이 이렇게 C자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똑바로 이렇게 하늘을 약간 바라보면서 서 있으면은 인간은 원래 갖고 있는 S라인이 있기 때문에 경추 전만이 됩니다. 반대로 고개를 숙인다거나 제가 시범을 보이기 싫지만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숙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경추가 후만이 되면서 디스크가 바깥쪽으로 밀려 나오게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전만이 됩니다. 하지만 목 디스크 손상이 있거나 일자목이거나 거북목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더 고개를 젖혀줘야지 전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동작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푸르미님도 열심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베개 베고 있는 사진과 비슷한 베개를 사용하는데 볼록 올라온 부분이 목에 닿으면 목이 아픈데 디스크 증상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목에 닿았을 때 약간 신전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간 신전될 때 디스크가 서로 붙으면서 아물게 됩니다. 요거는 만약에 푸르미님이 그전에도 목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하셨으면 목이 아물고 있는 신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많이 아프시면 근처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개를 들고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장비님,
경추 신전할 때 왜 가슴을 펴고 신전해야 되나요? 가슴을 핀다는 게 어떻게 핀다는 건가요? 가슴을 구부리지 말라는 건가요? 신전 자세도 어렵네요. 참 맞습니다. 신전 자세 어렵고 제가 요것도 이 뒤쪽으로 한번 쭉 내려볼게요.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뒤를 잡아서 가슴을 활짝 펴라고 합니다. 신전 운동을 할 때는 견갑골을 뒤쪽으로 딱 붙이는 자세에서 고개를 뒤로 젖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허리를 펴야 된다는 거죠. 가슴을 구부리고 이렇게 허리를 피면요. 이 가슴이 구부러지면서 허리까지 같이 구부러집니다. 좋지 않은 거죠. 가슴을 꼭 활짝 펴고 견갑골을 양쪽에 거의 붙이는 느낌으로 해서 신전 동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민성님, 원장님, 근데 목을 뒤로 젖히면 약간 건방져 보일 것 같은데 그래도 뒤로 젖히는 게 좋을까요? 저거 정답입니다. 건방져 보여야 됩니다. 제가 약간 걸을 때 어떻게 걸으라고 그랬죠? 거만하게, 가슴을 활짝 피고 도도하게 걸으라고 말씀드리죠. 목 디스크 손상이 있는데 건방져 보이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약간 도도하고 거만하게 가슴을 쫙 피고 저 멀리 하늘을 바라보면서 걷는 게 좋습니다. 온 국민이 건방져 보이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하겠습니다. 김은숙님, 저는 목 시술도 했는데 팔꿈치에 염증이 심해서 수술도 해야 된다는데 해야 될까요? 목 시술과 팔꿈치 쪽의 문제는 좀 별개입니다. 아마 테니스 엘보우나 골프 엘보우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수술적 치료는 그 제일 영상 검사를 옆에서 열심히 봐주신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되 가까운 정형외과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세 군데 정도는 방문을 하셔서 세 군데에서 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요거는 가까운 전문의 선생님하고 충분한 상의 후에 수술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나경님, 목 통증으로 오래 고생하다 어느 날 갑자기 양팔이 힘이 떨어져서 급히 수술하게 됐는데 유합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어도 손까지 내려오는 방사통은 20% 정도 좋아진 것 같고 지금도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애리는 증상이 있고 승모근도 딱딱하게 굳고 두통 때문에 괴롭다. 아, 네. 수술한 다음에 고생이 많으셨군요. 이나경님 수술하셨군요. 방사통이 20% 정도 좋아진 것 같다. 수술은 한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수술을 했어도 요추 전만, 경추 전만 곡선은 잘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아마 힘이 떨어진 거는 의미 있는 근육에 진행하는 그런 마비이기 때문에 아마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신 것 같고요. 이거는 신전 운동을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한양님, 선생님 수영을 하면 주로 자유형 수영을 하는데 가슴 쪽 통증이랑 흉곽 충돌 증후군처럼 아프더라고요. 수영을 하고 나면 생기더라고요. 심장 쪽 문제는 검사 다 해서 이상 없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유형 수영을 하신 다음에 통증이 생기십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운동을 하는 중간에, 한 직후에, 한 다음날 통증이 생긴다면 그거는 뭔가 무리가 되는 운동입니다. 수영이 일반적으로 좋은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게 만약에 통증이 계속 발생한다면 운동을 잠깐 중지하시고 좀 지켜봐야 됩니다. 흉곽 충돌 증후군도 꼭 감별해야 되는 질환인데 아마 손 저림 증상이 또 흉곽 충돌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흉곽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가까운 전문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목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영님은 목 검사도 같이 해보시기를 권고드리고 흉곽 충돌 증후군 검사를 하면서 아마 목 검사를 당연히 할 겁니다. 이정욱님, 목 디스크로 안면마비가 올 수 있나요? 올 수 있습니다. 목 디스크 때문에 그게 찢어지면서 앞쪽으로 이렇게 3차 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안면마비도 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박연준님, 목 디스크로 머리 어지럼증 생길 수 있나요?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은 반복적인 그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한다거나 하면서 디스크가 손상되게 되면 머리 두통과 어지럼증은 굉장히 흔한 증상입니다. 박윤주님 이럴 때는 가까운 전문 선생님과 꼭 상의하셔서 목 디스크 치료를 받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밑으로 내려주시겠습니까? 네, 정님. MRI 결과 6번 디스크가 터졌다고 합니다.
동네 신경외과에서 1년 6개월 동안 증식제, 포도당, DNA, 리젠실, PRP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맞고 약을 먹어도 통증이 심한데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6번 디스크라고 하면은 뭐 목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여러 가지 치료를 하셨는데도 통증이 심하다. 제가 요거를 꼭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정님, 치료에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주사를 맞아야 좋아지는지, 어떤 뭘 해야 좋아지는지, 어떤 운동을 해야 좋아지는지가 아니라 본인의 생활 습관을 다시 한번 꼭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터질 만한 이벤트가 있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1년 6개월이면은 벌써 좋아지고도 남아야 되는 시간인데 그동안에 치료를 하고 약을 먹어도 이렇게 통증이 심하다면 지금은 이 치료를 잠시 중단하시고 자연적으로도 목 디스크는 낫는 거기 때문에 신전 운동을 하시고 생활 습관 속에서 고개를 젖히는 운동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이 대답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멀쩡한 디스크가 터질 리 없고요. 어떤 행동이나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터지지 않았을까? 그거를 알아내서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은지, 신전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정님. 지금은 다른 뭐 근력 운동이나 골프나 이런 거는 목에 해롭기 때문에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세의 교정과 신전 운동만 한 달 정도 진행을 해 보시고 경과가 어떤지 저한테 댓글로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하경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65세의 노인입니다. 65세의 노인 아니시죠? 목 디스크로 2018년에 등, 날개, 손가락까지 저려서 병원 갔더니 3, 4, 5, 6, 7번 디스크에 협착도 있다고 하십니다. 무슨 주사 맞고 잘 살아있는데 작년 9월 달에 똑같은 증상 재발해서 통증은 없는데 신전 운동이나 도수치료가 도움이 될지요. 아이고, 핸드폰으로 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네요. 근데 지금 통증이 없으시면요, 신전 운동은 당연히 뭐 언제든지 하셔도 되는 동작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핸드폰 엎드려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보셔야 되고요. 그런 생활 습관 속에서의 잘못된 것들,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먼저 한번 고쳐보시고, 자, 요거 목을 망치는 스트레칭 하면 안 되고 바꿀 수 있는 것들, 요런 생활 습관들을 다 고쳐보고 신전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도수 치료는 좋은 운동이나 뭐 통증이 없으면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고 좋은 자세 교육이 있다면 도수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당장 아프지 않은데 뭔가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도수 치료를 받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박성민님, 경추베개를 사용하는데 잠을 깊게 못 자, 일상이 불편하면 진통제 먹어야 될까요? 당연합니다. 경추베개를 사용하는데도 잠을 못 주무실 정도면 목 디스크 찢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진통 소염제 드셔서 염증을 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경희님, 남편이 열흘 전부터 왼쪽 팔과 손가락이 찌릿찌릿 저리다고 합니다. 어깨 축지랑 통증이 심하다고. 어느 과로 가야 되나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다 괜찮습니다. 근처에 가까운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아까 질문 드렸죠. 제가 우리 퀴즈 뭐였나요? 자, 목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4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신전 운동을 실시하는 게, 임경희님 남편분께 요걸 먼저 해보십사 하고 권해주시고, 그래도 통증이 있다면 그때는 전문 선생님께 가셔야 됩니다. SSK님, 10년대 흑침대를 사용 중이신데 7에서 8cm 푹신한 매트를 깔고 이용하면 괜찮을까요? 더 두꺼운 매트를 깔아주셨으면 합니다. 흑침대 관계자 여러분들, 매출을 올릴 기회가 왔습니다. 흑침대에 딱 걸맞는 매트를 하나 판매해 주십시오. 흑침대는 딱딱한 바닥에서 자는 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푹신한 매트리스를 꼭 깔고 거기서 주무셨으면 합니다. 여행만 갔다 오면, 장거리 운전이나 탑승하면 맞습니다. 목, 어깨 통증이 심해지는데 말씀하신 목베개는 어느 것을 사용하나요? 의료진이 경추베개도 만들었군요. 목 통증이 더 심해졌는데 경추베개 선택 시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경추베개는 낮고 푹신한 걸 쓰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사진의 모형을 보여드린 거 있죠? 여기 요거 보이십니까? 자, 요거
요 남자가 요런 게 좋은 베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이 베개 저는 브랜드도 모르고 뭐가 좋은지도 모르지만 고개가 약간 뒤쪽으로 신전될 수 있게 하는 게 좋고요. 여행만 갔다 오면이라는 거에서 힌트가 벌써 나왔습니다. 운전이 아마 목 디스크에 굉장히 큰 손상을 주는 것 같으니 꼭 그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 뒤에 대는 거 있죠? 요런 거 대시고 기대셔서 여행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용님, 라운드 숄더가 목 디스크에 영향이 있을까요? 그 순서가 바뀐 겁니다. 목 디스크가 안 좋아서 라운드 숄더처럼 보이는 거죠. 이 라운드 숄더 자체는 질병도 아니고요. 목 때문에 생기는 여러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라운드 숄더에도 신전 운동과 생활습관 교정이 중요하다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보미야님, 자주 아픈 부위 어깨 축지, 목 승모근이고 가끔씩 두통, 오른쪽 앞가슴 위가 욱신거릴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섬유린이 찢어진 상태일까요? 네, 맞습니다. 섬유린이 아마 후방 섬유린이 좀 찢어진 상태실 겁니다. 점점 이제 실력들이 좋으셔갖고 질문이 섬유린 찢어진 상태일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맞습니다. 섬유린이 찢어지면서 생긴 연관통일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나타난 이 통증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생활습관 교정과 신전운동을 했을 때 증상이 나아지는지를 지켜보시고요. 이게 반복된다면 방사통으로 진행돼서 눈물 쏙 빠지는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송지연님, 턱관절이 뻣뻣하거나 불균형하면 목 디스크가 생길 수 있나요? 반대입니다. 목 디스크가 생기면 턱관절이 뻣뻣하거나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새끼손가락의 신경이 손상되면 어깨와 팔꿈치가 굳어지나요? 그것도 반대입니다. 목 디스크가 손상되면 어깨와 팔꿈치가 굳어지고 새끼손가락이 찌릿찌릿합니다. 송지연님, 이게 증상이 턱관절이 문제가 생겨서 목 디스크가 생기는 게 아니라 목 디스크가 생기면서 턱관절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치과에 가서 턱관절 치료 여러 번 받으시다가 안 돼서 저희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목 디스크의 문제입니다. 오상호님, 오상호는 제 의국 후배인데요. 네, 또 질문을 했네요. 제 친구는 목 통증이 있는데 등에 날개뼈 주사를 맞고 좋아졌다고 하네요. 이건 의사가 할 질문이 아닌데요. 주사를 맞고 좋아진 거는 그 주변의 근육만 이완을 시켜놓은 거지 전반적으로 목 디스크를 낫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날개뼈 주변에 통증이 있다고 거기에 주사를 맞으면 안 되고 신전운동과 생활습관 교정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저도 심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힘드셨길래 날개뼈 주변에 주사까지 맞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도 신전운동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일자목에 목 디스크도 있는데 경추베개가 좋을까요? 아리아님, 맞습니다. 이 경추베개는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말씀드린 대로 경추베개를 쓰시면서 한 1, 2주 정도 굉장히 통증이 좀 심하고 되게 불편해서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기간을 잘 넘어가시면 신전에 도움이 될 겁니다. 1시간 이상 뭔가 몰두하게 되는 동작을 일상생활에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1시간 동안 어디에 집중해서 뭔가 한다. 스마트폰을 본다. PC를 쓴다. 잔다. 공부를 한다. 여러 가지 운전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거기서 내가 목이 어떤지를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교정되면서 점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더불어서 골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골프 치신 다음에 목 디스크 악화돼서 오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프를 좀 젊었을 때 배워라 이렇게 어른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골프를 배우게 되면 그게 너무 재밌어서 혹은 남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혹은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가 조금씩은 손상이 된 나이일 때 그 골프를 치시면서 손상이 많이 됩니다. 라운딩은 상관없습니다. 라운딩은 드라이버나 클럽의 길이도 다 다르고 한 번 정도 스윙을 한 다음에 또 충분한 시간이 있다가 그 다음 스윙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연습장에서 아침 새벽에 나가셔서 몸이 잘 안 풀린 상태에서 눈에 불을 켜고 한 500개 정도를 드라이버로 날리려고 하시면 목 디스크가 안 찢어질래야 안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시고 연습장에서 공을 치시는 게 많이 힘드시다면 라운딩 정도는 즐기시되 연습장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자선님인가요? 목 디스크로 인해서 팔꿈치 아래 근 위축이 올 수 있나요? 네, 올 수 있죠.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발병한 지 3년 되었는데요. 이제 수술해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나요? 황자선님 제가 말씀드리면 목 디스크로 인해서 팔꿈치 아래쪽에 근 위축, 근육이 마르는 증상이 올 수 있으나 이게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됩니다.
팔꿈치에도 신경이 있기 때문에 그 신경이 손상되면 근위축이 올 수 있습니다. 근전도라는 검사를 꼭 해보셔서 근육 신경 손상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어느 부분에서 신경이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술적 치료 여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리사리님, 목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한쪽만 팔저림이 시작되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나아질까요? 목을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너무 크게 납니다. 리사리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사통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연관통이 분명히 그 전에 선행했을 것이며 한쪽에 팔저림이 시작될 때는 정말 눈물 쏙 빠지는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생활습관 교정과 신전운동이 필수이며 지금 정도의 팔저림에서는 전문의 선생님 진료를 꼭 받아보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SSK님, 왼쪽 목 위쪽, 머리 아래쪽이 아파서 필라테스 중단하고 갖가지 치료 중인데 말씀하신 신전 운동 자주 하면 좋은 건가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되면 더 아플 수 맞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면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신전 운동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개를 뒤로 이렇게 젖혔을 때 한번 같이 해보시죠. 영상 보시는 우리 259분이나 들어와 계신데 이렇게 팔 펴고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하늘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목 가운데만 좀 뻐근하게 아프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100% 목 디스크가 조금씩 찢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뒤쪽으로 젖혔을 때 약간 그게 붙은 과정에서 목 가운데가 약간 아프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뒤로 젖혔을 때 막 견갑골이 통증이 있고 어깨 쪽지가 아프고 아픈데 더 못하겠어요. 그럼 그 직전까지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하면 아프다. 그럼 요 직전까지만 고개를 받쳐서 하셔야 되고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은 건 맞습니다. 다다익선입니다. 하지만 뭐 15분에 한 번, 10분에 한 번 이렇게 해주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요. 많이 하는 거는 괜찮은데 각도가 너무 많이 꺾여서 통증이 생긴다면 그 직전까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치 저축하듯이 계속 신전운동 해주시면 좋고요. 하루 종일 제가 처음 강의 끝난 다음에 그 피드백 받은 거 말씀드렸죠. 이제 뭐 하루 종일 꼿꼿하게 세우고 있고 신전만 하고 고개 절대 숙이지 마세요. 이게 절대 아닙니다. 이제 강의 앞에 있는 그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비상님, 경추협착증 수술 없이 나았는데요. 지금은 가끔 손가락만 찌릿찌릿 가벼운 마비 증상이 있는데 덜 나은 건가요? 비상님도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협착증, 뭐 디스크, 신경 뿌리 쪽에 염증이 있을 때 통증이 있다가 감각신경까지 같이 손상이 됐다가 그게 이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감각신경이 돌아올 때는 적어도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긴 시간이 걸립니다. 다행히 통증이 없고 그 증상만 남아있다면 시간을 갖고 신전운동과 생활습관 교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슴 큰 상남자님, 디스크 내장증도 완치가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디스크 내장증의 동의어가 연관통, 디스크성 요통, 디스크성 경추통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꾸준히 하시면은 완치가 가능합니다. 송지연님, 네, 송지연님까지 제가 질문을 답할 수 있겠습니다. 신전 운동할 때 아래턱을 다물고 있나 아니면 릴렉스 해주나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다만 턱을 치켜 드셔야 됩니다. 입을 좀 벌려도 됩니다. 약간 침이 흐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입을 벌리고라도 턱을 들어주는 거는 도움이 됩니다. 릴렉스 해주는 거는 허리 쪽에 있는 근육은 릴렉스 해주고 그대로 젖혀주면 됩니다. 네, 이 신전 운동을 틈날 때마다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지 말라는 것들 있죠. 하지 말라는 것들 이것들이요. 하지 말라는 나쁜 스트레칭들 요거 꼭 하지 마시고 요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좋은 운동 하시면서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는 근력 운동도 잠시 쉬면서 목 관리를 잘 하셨으면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정말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제 다음 방송은 저랑 같이 근무하고 있는 재활의학과 민태준 원장님께서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척추 측만증 소아도 많고 또 성인분들도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병원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선생님과 함께 출연하셔서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강의를 잘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제가 오늘 다 답하지 못한 내용들은 제가 정말 댓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하는 게 진료는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알림 설정도 하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이 비욘디 채널이 많이 크고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들이 오셔서 더 많은 강의를 하실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늦은 시간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성남에서 8호선 산성역에서 서울 마디튼튼 재활의학과라는 이름으로 저희 14명의 직원들과 성실하게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만족할 만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